여기는 밤에 듣는 시니어 라디오입니다. 오늘 이 밤 조용히 라디오를 켜두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외로운 노년의 유일한 해방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관계의 중심에서 비켜나게 됩니다. 한때는 가정의 중심이었고 직장의 중심이었고 모임의 중심이었던 여러분이 어느 날 문득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화벨은 하루에 한 번 울릴까 말까 하고 메시지는 광고 문자뿐이며 명절이 다가와도 예전처럼 설레기보다 이번에는 누가 올까 하는 기다림이 더 커집니다. 70이 넘은 김어르신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나갔고 아이들 학비를 위해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10년이 흐르자 그의 하루는 텔레비전 앞에서 시작해 텔레비전 앞에서 끝났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손주들은 영상통화로만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쓸모가 없어졌어. 이 한마디 속에 노년의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쓸모를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깊은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운 노년의 유일한 해방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여행을 가거나 큰 돈을 쓰는 일이 아닙니다. 해방구는 관계 속에서 다시 자신을 발견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3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한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은 시끄러웠고 자신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자 아이들이 할아버지 언제 와요?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박 어르신은 다시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외로운 노년을 풀어주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또 다른 예로 75세의 이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상실 속에 있었습니다. 집 안의 모든 물건이 추억이 되어버렸고 식탁은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우연히 스마트폰 사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서툴렀지만 6달이 지나자 매주 한 장의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사진 참 따뜻하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내 하루를 살게 해준다. 이건 역시 해방구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뇌는 다시 젊어지고 마음은 다시 움직입니다. 외로움은 멈춰 있을 때 더 커집니다. 움직일 때 줄어듭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혼자 걷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닙니다. 늘 마주치는 얼굴이 있고 눈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반복되는 만남은 익숙함을 만들고 익숙함은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은 큰 관계보다 작은 반복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노년의 해방구는 집 밖 300m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해방구는 기록입니다. 일기장을 펴고 하루에 3줄을 적는 것입니다. 오늘 먹은 것, 오늘 본 것, 오늘 느낀 것. 별것 아닌 기록이 쌓이면 삶이 됩니다. 80세의 최 어르신은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식들은 무심했지만 그 일기장은 그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었다는 문장이 반복될수록 그는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해방은 거창한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교회 성가대에서 다시 노래를 시작한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찬송을 다시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음악은 기억을 깨우고
기억은 존재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그림이든 낚시든 글쓰기든 뜨개질이든 좋아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 그곳이 해방구가 됩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해방구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 않지만 숨을 쉴 공간을 줍니다. 하루 중 1시간이라도 스스로 선택한 시간으로 채워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삶의 중심이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노년의 해방구는 결국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김어르신은 도서관 봉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고 이제는 아이들 이름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이 어르신은 사진 전시회에 한번 참여했습니다. 최 어르신의 일기는 손주에게 작은 책으로 묶여 선물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외로운 노년의 유일한 해방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관계 속의 작은 역할, 배움의 설렘, 기록의 꾸준함, 취미의 재발견. 이것이 여러분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디에서 해방을 찾고 계십니까? 문을 열고 한 걸음만 나가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을 다르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관계를 원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기다리기보다 찾아갈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해방구는 이미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숨을 쉬고 싶은가? 그 답을 따라 한 걸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관계의 중심에서 비켜나게 됩니다. 한때는 가정의 중심이었고 직장의 중심이었고 모임의 중심이었던 여러분이 어느 날 문득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화벨은 하루에 한 번 울릴까 말까 하고 메시지는 광고 문자뿐이며 명절이 다가와도 예전처럼 설레기보다 이번에는 누가 올까 하는 기다림이 더 커집니다. 70이 넘은 김어르신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나갔고 아이들 학비를 위해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10년이 흐르자 그의 하루는 텔레비전 앞에서 시작해 텔레비전 앞에서 끝났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손주들은 영상통화로만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쓸모가 없어졌어. 이 한마디 속에 노년의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쓸모를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깊은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운 노년의 유일한 해방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여행을 가거나 큰 돈을 쓰는 일이 아닙니다. 해방구는 관계 속에서 다시 자신을 발견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3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한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은 시끄러웠고 자신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자 아이들이 할아버지 언제 와요?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박 어르신은 다시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외로운 노년을 풀어주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또 다른 예로 75세의 이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상실 속에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추억이 되어버렸고 식탁은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우연히 스마트폰 사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서툴렀지만 6달이 지나자 매주 한 장의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사진 참 따뜻하네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내 하루를 살게 해준다. 이건 역시 해방구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뇌는 다시 젊어지고 마음은 다시 움직입니다. 외로움은 멈춰 있을 때 더 커집니다. 움직일 때 줄어듭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혼자 걷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닙니다. 늘 마주치는 얼굴이 있고 눈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반복되는 만남은 익숙함을 만들고 익숙함은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은 큰 관계보다 작은 반복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노년의 해방구는 집 밖 300m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해방구는 기록입니다. 일기장을 펴고 하루에 3줄을 적는 것입니다. 오늘 먹은 것, 오늘 본 것, 오늘 느낀 것. 별것 아닌 기록이 쌓이면 삶이 됩니다. 80세의 최 어르신은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식들은 무심했지만 그 일기장은 그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었다는 문장이 반복될수록 그는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해방은 거창한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교회 성가대에서 다시 노래를 시작한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찬송을 다시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음악은 기억을 깨우고 기억은 존재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그림이든 낚시든 글쓰기든 뜨개질이든 좋아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 그곳이 해방구가 됩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해방구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 않지만 숨을 쉴 공간을 줍니다. 하루 중 1시간이라도 스스로 선택한 시간으로 채워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삶의 중심이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노년의 해방구는 결국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김 어르신은 도서관 봉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고 이제는 아이들 이름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이 어르신은 사진 전시회에 한번 참여했습니다. 최 어르신의 일기는 손주에게 작은 책으로 묶여 선물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외로운 노년의 유일한 해방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관계 속의 작은 역할, 배움의 설렘, 기록의 꾸준함, 취미의 재발견. 이것이 여러분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디에서 해방을 찾고 계십니까? 문을 열고 한 걸음만 나가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을 다르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관계를 원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기다리기보다 찾아갈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해방구는 이미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숨을 쉬고 싶은가? 그 답을 따라 한 걸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관계의 중심에서 비켜나게 됩니다. 한때는 가정의 중심이었고 직장의 중심이었고 모임의 중심이었던 여러분이 어느 날 문득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화벨은 하루에 한 번 울릴까 말까 하고
메시지는 광고 문자뿐이며 명절이 다가와도 예전처럼 설레기보다 이번에는 누가 올까 하는 기다림이 더 커집니다. 70이 넘은 김 어르신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나갔고 아이들 학비를 위해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10년이 흐르자 그의 하루는 텔레비전 앞에서 시작해 텔레비전 앞에서 끝났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손주들은 영상통화로만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쓸모가 없어졌어. 이 한마디 속에 노년의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쓸모를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깊은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운 노년의 유일한 해방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여행을 가거나 큰 돈을 쓰는 일이 아닙니다. 해방구는 관계 속에서 다시 자신을 발견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3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한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은 시끄러웠고 자신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자 아이들이 할아버지 언제 와요?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박 어르신은 다시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외로운 노년을 풀어주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또 다른 예로 75세의 이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상실 속에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추억이 되어버렸고 식탁은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우연히 스마트폰 사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서툴렀지만 6달이 지나자 매주 한 장의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사진 참 따뜻하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내 하루를 살게 해준다. 이건 역시 해방구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뇌는 다시 젊어지고 마음은 다시 움직입니다. 외로움은 멈춰 있을 때 더 커집니다. 움직일 때 줄어듭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혼자 걷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닙니다. 늘 마주치는 얼굴이 있고 눈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반복되는 만남은 익숙함을 만들고 익숙함은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은 큰 관계보다 작은 반복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노년의 해방구는 집 밖 300m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해방구는 기록입니다. 일기장을 펴고 하루에 3줄을 적는 것입니다. 오늘 먹은 것, 오늘 본 것, 오늘 느낀 것. 별것 아닌 기록이 쌓이면 삶이 됩니다. 80세의 최 어르신은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식들은 무심했지만 그 일기장은 그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었다는 문장이 반복될수록 그는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해방은 거창한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교회 성가대에서 다시 노래를 시작한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찬송을 다시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음악은 기억을 깨우고 기억은 존재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을 다시 꺼내보십시오. 그림이든 낚시든 글쓰기든 뜨개질이든 좋아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 그곳이 해방구가 됩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해방구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 않지만 숨을 쉴 공간을 줍니다. 하루 중 1시간이라도 스스로 선택한 시간으로 채워보십시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삶의 중심이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노년의 해방구는 결국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김 어르신은 도서관 봉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고 이제는 아이들 이름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이 어르신은 사진 전시회에 한번 참여했습니다. 최 어르신의 일기는 손주에게 작은 책으로 묶여 선물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외로운 노년의 유일한 해방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관계 속의 작은 역할, 배움의 설렘, 기록의 꾸준함, 취미의 재발견. 이것이 여러분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디에서 해방을 찾고 계십니까? 문을 열고 한 걸음만 나가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을 다르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관계를 원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기다리기보다 찾아갈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해방구는 이미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숨을 쉬고 싶은가? 그 답을 따라 한 걸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밤에 듣는 시니어 라디오였습니다. 이 방송을 친구와 공유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